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장편소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엔 첫 번째 장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장은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였습니다. 앞에 에필로그와 함께 그리고 첫 장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78페이지를 달리고 있네요. 이 책의 끝 페이지는 470. 네? 이쪽 전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 오케이. 전화 한 번만. 네, 택한테. 옛날 옛적에 하빌리스라는 원시인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출현한 인류가 에렉투스야. 제육형은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 포도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연다. 에렉투스는 하빌리스보다 뇌가 33%나 컸지. 그런데 130만 년 동안이나 살면서 안 울려? 여기 없으면 여기 없는 것 같아. 여기 있으면 여기 얘가 전화 걸리고. 아, 또? 하면 돼. 고마워 지민아. 다시 해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유태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년을 위로해줘 은희경 장편소설. 저번에 읽었던 장은 첫 번째 장이었어요. 나에게도 온 거야 멋진 신세계. 지금 벌써 78페이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책의 끝 페이지는 48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도 꽤 많이 왔으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읽어봅시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나는 달리고 너를 바라보고 라는 두 번째 챕터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제가 이렇게 여담을 많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말벗이 되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달리고 너를 바라보고. 옛날 옛적에 하빌라스라는 원신이 있었어.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출현한 인류가 에렉투스야. 제육형은 거실 탁자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 포도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입을 연다. 에렉투스는 하빌라스보다 뇌가 33%나 컸지. 그런데 130만 년 동안이나 살면서 인류를 진화시켜 놓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대체 그 큰 뇌는 뭐 하는 데 썼을까? 거기에 대해 콘라드 피아코브스키라는 과학자가 독창적인 대답을 내놓았어. 그 대목에서 잠시 말을 끊고 입안에 얼음을 씹는 제육형. 누가 궁금해한다고 뜸들이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뇌요? 달리는 데 사용했죠. 라고 대답한 거지. 저기요. 다리를 떨며 베란다 쪽을 보고 있던 태수가 팔짱을 낀 채로 퉁명스럽게 묻는다. 오늘 달리기 하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하고 있잖아. 동기부여하는 중이야. 그럼 계속 이렇게 앉아서 달려요? 편하긴 하네. 내 말이 맞지? 하는 눈으로 태수가 내 쪽을 바라본다. 함께 편먹고 제육형을 상대하자는 뜻이다. 글쎄, 힙합 칼럼을 본 이후 나는 제육형한테 약간 무장해제 상태인데. 미나씨 애인이 조교로 등장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미나씨 남친 제육형이
엄마와 함께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태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청색 계열의 프린트 티셔츠를 입은 재욱형은 엄마의 충고대로 꽁지머리를 잘라서인지 유난히 산뜻해 보였다. 엄마가 샌들을 벗으며 내 방을 향해 태수 왔네? 라고 인사를 건넸고 재욱형은 언제나처럼 나에게 한 손을 들어 보였다. 그런 뒤 둘은 나란히 거실로 들어갔다. 태수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저 외계인같이 생긴 사람은 누구냐? 애인? 애인 어디 가서 저렇게 늙어갖고 왔대? 나름 8살 연하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 테우스가 비웃었다. 지구 남자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지 전혀 상식이 없으시구만. 별명이 오다기리조야. What? What you serious? 태수는 과장된 동작으로 몸을 일으킨 뒤 문틈으로 재욱형을 내다보더니 보도 의자에 앉으며 자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케이. 오니기리랑 닮긴 했네. 딱 오니기리인데? 그게 뭔데? 내가 묻자 태수는 미국에 있을 때 이따금 학교 앞에 도쿄 가든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으로 먹어 치워주던 주먹밥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새삼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투덜을 댔다. 근데 달리기란 게 꼭 배워야 할 수 있는 거냐? 그냥 두 다리 교대로 뻗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게. 태수에게라면 내 대꾸는 언제나 예스 계열. 재욱형은 태수가 뭐라 하든 말든 설명을 계속한다.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탓인지 전문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에렉투스의 뇌가 큰 것은 그 안에 지적인 내용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 내용물을 열로 보호하기 위해 취급주의 소포에 스티로폼을 집어넣듯이 잉여세포들이 가득 채워져 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뛰어다니는 게 가능했지. 인간은 동물계의 달리기 시합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 하지만 그 어떤 동물보다 오래 달릴 수는 있지. 빠르기는 사슴이 훨씬 빠르지만 인간은 사슴 발굽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며칠 밤낮이고 쫓아갈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바로 달리는 인간 에렉투스의 탄생이야. 이런 시간인 줄 알았으면 체육복 괜히 챙겨왔네? 태수가 또 투덜댄다. 절제심이 없군. 달리기에는 결격사유인데 재욱형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계속 달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무슨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란 안 하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야. 심리학에서는 재미있어도 그만둘 줄 아는 힘, 귀찮아도 힘들어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절제라고 말하거든. 저기 밖에 나가 달리면 절제 안 하면 될까요? 태수의 대가도 만만치가 않다. 패션 잡지를 한 팔에 끼고 엄마가 방에서 나온다. 재욱형에게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춰 나가려면 지금 나가서 뛰고 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거의 동시에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는 태수와 나.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뭐 달리기도 싫지만 공부는 더 싫은 거지. 황급히 뒤따라온 재욱형은 현관 바닥에 놓인 태수의 운동화를 보더니 곧바로 또 발목 및 무릎의 보호와 조깅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간다. 충격이 어쩌고 마찰과 힘의 전달과 흡수가 어쩌고. 나는 새로 산 조깅화에 신발끈을 매는 둥 마는 둥 얼른 현관을 나가버린다. 문득 떠오르는 생각. 이런 식으로 재욱형한테 되도록 멀리 떨어지려다 보면 어느새 달리기를 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 그것도 달리기의 지도의 진정한 내용? 8월에 달리기라니. 하지만 여름 저녁이 생각보다 상쾌하다. 아파트 단지를 한 블록 벗어나자 기찻길을 따라 길게 이어진 조깅 코스가 나타난다. 줄지어 늘어놓은 은행나무의 푸른 잎들은 무성하다. 오른쪽의 차도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자동차들이 신호 대기 중. 몇몇 운동자가 운동복 차림에 우리를 멀뚱히 바라본다. 왼쪽에 조성되어 있는 숲은 한풀 꺾인 여름의 어스름을 서서히 빨아들이기 시작하고 있다.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운동화 끈을 다시 맨다. 발밑에 탄력이 느껴진다. 일어나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뱉는다. 두 손을 허리에 얹은 채 양쪽 다리를 번갈아가며 앞으로 차보고 눈을 가늘게 뜨고 끝이 보이지 않게 뻗어있는 길과 가로수, 그 너머를 어림해 본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디에 가서 닿는 걸까? 어쩐지 숨이 차도록 달리고 싶어진다. 태수와 나는 눈짓을 교환한다. 준비됐어? 오케이, 출발! 달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충분한 스트레칭이야. 재욱 형이 다시 코치에 들어갔지만 태수와 나는 이미 달리기 시작. 무릎 올리지 말고 천천히! 종종 걸음으로! 등 뒤에서 들리는 재욱 형 목소리가 커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곧장 앞으로 달려나간다. 어디선가 바람이 나타나 같이 뛰기 시작한다. 귓가에서 들릴 듯 말 듯 내 몸이 바람소리와 대기의 미세한 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간다. 바위 틈을 빠져나가며 흐르는 시냇물처럼 공기를 흔들며 세상을 통과한다. 몸이 솟아오를 때마다 나는 시야와 행동 반경을 넓히고 허공을 장악한다. 운동화 압축이 땅을 칠 때마다 바닥의 탄력이 나를 떠받든다. 내 몸에서 수많은 광선이 뻗어나와 파장이 되고 마치 화살을 쏘듯 사방을 향해 소리친다. 서서히 숨이 가빠오고 문득 허공 어딘가에 그의 얼굴, 희미하고 여윈 낮달처럼. 달린다는 것, 결코 만만치 않군. 속력을 내서 달리던 태수와 나는 얼마 못 가 지쳐버린다. 우리가 숨을 헐떡거리며 멈춰선 옆으로 벤치가 눈에 들어온다. 발을 질질 끌고 가서 털썩 주저앉는데 어깨와 가슴이 급하게 오르락 내리락, 얼굴은 새빨개져 있고 저만치에서 재욱 형이 나타난다. 조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는 여유 있는 모습이다. 고집 부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식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잔소리를 들어야 하나? 금방이라도 다시 일어나서 도망치고 싶지만 몸은 움직일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다. 재욱 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제자리 뛰기를 하면서 돌아가자는 신호를 엄지로 들어 자기의 등 뒤를 가리킨다. 돈 떨어뜨린 거 주우고 다시 돌아갈 때나 그렇게 뛰는 거야. 다행히 더 이상 긴 말은 하지 않는다. 아, 그렇지 참. 가쁜 숨을 놀아내며 태수가 투덜댄다. 온 만큼 돌아가야 하지. 괜히 많이 왔잖아. 겨우 몇 블록을 뛰어왔을 뿐이지만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지 갑자기 허기가 몰려온다. 뭐라도 먹으려면 역시 빨리 뛰어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지. 달리기라는 것, 몸의 원시 시대를 체험하는 거네. 태수와 나 같은 고도의 문명인과는 거리가 멀다. 이거 왜 하는데? 태수의 불평. 그러게. 재욱 형은 엄마의 방에 딸린 욕실로 가고 태수는 내 방 옆에 욕실로 들어간다. 태수가 나온 뒤 나도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온다. 의자 등받이에 젖은 목욕 타올을 걸쳐놓고 태수는 싸이월드에 들어가 파도 타기를 하고 있다. 둘 다 기본은 되던데? 하기 싫어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래도 제법 뛰는 편이야. 다시 프린트 셔츠와 반바지로 갈아입고 거실로 나온 재욱이 형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다. 그래? 연우도? 운동신경이 꽤 괜찮아. 알지? 때리는 건 영 못하니까 도망 잘 치라고 달리기 가르치는 거. 엄마의 농담을 진지하게 받는 재욱이 형. 조깅은 빨리 뛰는 게 아니라 오래 뛰는 거야. 오늘 뭐 좀 가르쳐 줬어? 갈 때는 그렇게 뛰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올 때는 제대로 뛰는 게 뭔지 보여줬지. 살짝 열려있던 내 방문을 조금 더 젖히며 뭔가 들어서는 기척이 느껴진다. 보나마나 도토다. 새침한 토리는 제가 좋아하는 베란다 구석 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늘어진 식탁보 뒤에 숨어 있겠지. 이리와 도토. 태수가 도토를 안아 올리며 거실 쪽으로 고개를 길게 뺀다.
집에 와서 샤워해도 돼? 글쎄, 별로. 나는 애매하게 대답한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하기도 했고, 또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해서 내가 모두 안다고는 알 수 없으니까. 자고 가는 날도 있어? 아니, 태수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묻는데 대답하는 나는 계속 어정쩡한 기분이다. 애인이니까 같이 잠을 자는 사이겠지. 뭐 그렇겠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부러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닌가? 그런데도 왜 이렇게 어색해지지? 무릎에 앉히고 한 손으로 털을 쓰다듬고 있던 독토를 갑자기 팽개치듯이 바닥에 내려놓으며 태수가 내뱉는다. Bullshit! 오니기리 주제에 연우가 달리기에 취미를 좀 붙였으면 좋겠어. 다시 엄마의 잔소리가 들려온다. 재욱씨, 연우 유치원 때 말이야. 엄마가 목소리를 약간 낮춘다. 학부모들이 야외학습 참관을 갔어. 공원에 있는 미니 동물원. 늦가을이라 나뭇잎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 아이들이 줄을 서서 선생님 뒤를 따라 공자구리로 가는데 말 하나 마나 연우가 맨 꼴찌였지. 그런데 연우 어쨌는지 알아? 어디서 주웠는지 제 얼굴보다 큰 플라타너스 잎을 무슨 깃발처럼 꼭 쥐고 있는 거야. 근데 가다가 그 잎을 떨어뜨렸어. 그거 줍는 동안 아이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그 나뭇잎은 절대로 포기 안 하더라. 왜 있잖아. 유치원생들 입는 노란 유니폼하고 조그만 책모자. 거기다가 가방 메고 조잡지만한 손에 나뭇잎을 꼭 쥐고 큰 소리로 울면서 종종걸음을 치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글쎄, 이혼해야겠다. 그런 거? 왜? 모르겠어. 그냥 이 세상을 저 애랑 나 둘로 정리하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민아씨,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내가 듣고 있을 수도 있거든. 나에 대해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말아줬으면 좋겠지만 굳이 하려거든 그런 말을 둘만 있을 때만 하라고. 둘만 있을 때. 내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마가 소파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며 내 방을 향해 소리친다. 연우 태수! 10분 뒤에 식탁으로 와. 숨막히는 파스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태수는 내 연필꽂이에 꽂혀있는 펜 모양의 고양이 장난감을 갖고 도토와 놀고 있다. 펜에서 나온 붉은 광선이 바닥에 콩알만한 빛의 점을 만든다. 도토가 그 점을 붙잡으려고 펜의 움직임을 따라 이리저리 쫓아다닌다. 파스타라고? Very nice. 미나씨 음식 솜씨 좀 좋아? 태수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으려다가 그냥 끄덕인다. 엄마의 파스타. 그건 맛보다는 예쁜 접시와 거기에 어울리는 냅킨과 식탁의 꽃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세계이다. 주정이 또렷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쩐지 그 방법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듯하고 가난 속에 사치랄까? 자신이 겨우 가질 수 있는 것 안에서라도 의미를 주고 스타일을 찾아내려는 안간힘이 느껴진다고 말하고 싶지만 좀 지나친 말이고. 그러게 왜 재욱 형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 오후가 되면서부터 소나기가 한 차례씩 지나간다. 개학날부터 비가 오다니 장말초도 지났는데 우산을 챙겨온 애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밝았던 교실이 어두워지면서 한바탕 비가 퍼부을 때마다 여기저기에서 우이씨 하는 소리가 들린다. 담임은 다행히 인사말 같은 건 시키지 않고 내가 앉을 자리만 정해주었다. 반에 아는 얼굴이 있을 리는 없고 2학기면 이미 친한 그룹이 만들어졌을 거고 단짝들도 생긴 뒤라 전학생이 끼어들 틈은 없다. 하긴 제때 입학해서 함께 1박 2일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간다고 해도
내가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을까? 태수가 없었으면 급식실에서 점심도 혼자 먹었겠지 대충. 메뉴는 카레라이스와 깍두기, 일본 된장국. 맛은 형편없다. 졸업할 때까지 여기서 이 음식을 먹고 과연 성장이란 대업을 이룰 수 있을까? 야 도코 태수. 태수네 반 애인 모양이다. 너 3반에 도코말이랑 친척이냐? 아니 몰라. 태수가 돌아보지도 않고 강하게 고개를 젓는다. 얼굴을 찌푸리고 젓가락 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다. 말을 걸었던 애가 머쓱한 표정으로 우리를 지나쳐 정수기적으로 사라지자마자 깍두기로 우걱우걱 씹어지는 태수. Fuck. 이런 걸 천재지 배우느라고 하는 거 맞지? 아무튼 평생에 도움 안 되는 기집애야. 나는 씩씩거리는 태수를 물끄러미 건네다보고 이름은 그렇다 치더라도 얼굴까지 꼭 닮았는데 저런 뻔한 거짓말은 좀. 동급생들보다 한 살 많은 게 알려질까봐 싫은 건가? 아이들이 지나치며 태수와 나를 흘끔거린다. 전학생은 눈에 띄기 마련이다. 식판을 들고 자리에 일어날 때 태수가 트림을 한 번 한 뒤 아 맞다 하며 눈썹을 가운데로 모은다. 채영이라고 했지? 엽서 쓰네. 응. 1학년에 이채영이라고 있대. 독고 태순이 안다더라. 같이 교집 편집부라는데? 엽서 얘기는 안 했지? 내가 왜 걔한테 그런 말을 해줘. 즉시 엄마 귀에 들어갈 텐데. 이름을 어디서 알았냐고 꼬치꼬치 묻긴 하더라. 네가 좀 아는 것 같다고 대충 넘어갔더니 어릴 때는 한 동네 살았나? 교회 같은 데서 만났었나? 막 넘겨짚어. 강현우한테 관심이 있냐고 괜히 한번 해봤다가 오 마이 갓 깡패 같은 기집애한테 10분 동안이나 고문당했어. 고막 터지는 줄 알았다니까. 갑자기 떠오른 생각. 채영이 업소에서 선배란 교지 편집부 선배겠군. 남녀 분반이라서 동아리 활동이 아니면 남자 선배를 만날 기회도 그자지 없을 테니 말이다. 그러고 보니 엽서를 보낸 채영과 창문을 바라보는 그 애가 같은 애일지도 모르잖아. 5교시는 수학이다. 이 과목만은 선생님의 모든 말이 쉽게 귀어 들어온다. 교실 안이 소란스러워진 건 예상하지 않았던 쪽지 시험 때문이다. 계약 첫날부터 웬 쪽지 시험이냐고 항의를 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오늘 시험 문제 중 며칠 뒤 시작되는 중간평가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하나 들어있다고 알려준다. 비로소 교실이 조용해진다. 이런 게 바로 미끄라는 거다. 성적과 관련된 게 있다면 밀어붙이지 못할 일도 없고 입 닥치게 못할 일도 없다. 선생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힘든 시스템. 그렇다면 누구에게 좋은 걸까? 방학 동안에도 대부분은 학원에 다닌다. 학원에서는 개학하자마자 치러지는 시험에 대비해서 아예 학교별로 팀을 나눠 가르친다. 각 팀의 학원에서 만든 시험 대비 자료집이 배포되는데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위주이다. 그 학원에 같은 학교 학생이 적게 다니면 그만큼 불리하다. 많은 것을 많은 것끼리 더욱더 세력을 불려나가는 것이다. 그런 흐름 따위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고 생각해봤자 소용없다. 어쨌든 내일부터 야자는 시작되는 것이고 꼬박꼬박 시험은 돌아온다. 성적은 빠짐없이 기록되어 그림자처럼 언제까지나 내 뒤를 따라다닌다. 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 길은 메타세카이아의 나무 바깥길이 아니라 안쪽의 흙길이 될 것이다. 오늘 그랬듯이. 말하자면 포장도로 타입은 아닌 것이다. 나도 그리고 그 애도. 편의점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동안 비가 그쳤다. 아 맞다. 그때야. 두 손으로 스티로폼 용기를 받쳐들고 국물을 마시던 태수가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든다. 네 방에서 봤잖아. 창문으로. 웬일로 말없이 라면 가락만 열심히 씻고 있다 했더니 그 애를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고 있었군.
조금 전 회색 줄무늬 우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지나 건너편 아파트 단지로 사라진 그 애.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큐트걸, 걔 맞지? 응? 우리 학교였네. 이름표 바둑걸. 이채영. 나는 속으로 중얼거린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애가 바로 채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헤이, 미스터 심드렁. 태수가 나를 빤히 바라보며 빙글거린다. 아까는 누군지 생각 안 나니까 별로라고 하시지 않았나? 뭐 대충? 나는 편의점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다. 그쳤을 때 일어나자. 어깨 쪽이 조금 젖긴 했지만 방금까지의 눅눅함은 가신 것 같다. 새 교복을 입은 첫날 비가 오다니. 그래도 덕분에 편의점에 들어왔으니 뭐. 내가 가방을 집어들자 태수도 제 가방의 끈을 잡는다. 비를 피해 들어오는 아이들의 말소리와 움직임과 스침과 습기와 비릿한 냄새로 가득 차 있는 편의점.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 집에 돌아가 서랍에 든 엽서를 꺼내서 다시 천천히 보고 싶다. 삐뚤빼뚤한 글씨. 일주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그애와 마주치지 못했다. 한 번은 2층의 교무실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이 멈춰졌다. 학교 교실에 붙은 교지 편집실이라는 팻말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이따금 그쪽의 복도를 지나다녔다.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조용하기만 했고 그 애는 몇 반일까? 반을 안다고 해도 내가 그 반 교실 앞을 서성거리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도 알고 싶다. 그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가까워진 기분이 들 것 같다. 발길이 교지 편집실 앞으로 멈춰섰다. 돕고 말이다. 편집실로 들어가려던 마리와 복도를 지나가던 내 눈이 마주친다. 강현우네? 어디가? 태순의 집에서 몇 번 마주친 뒤 마리는 나에게 스스럼 없이 반말을 한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마리의 큰 눈을 바라만 보고 1학년 교실은 1층에 있는데 갑자기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마리가 교지 편집실 팻말을 가리키며 다시 입을 연다. 나는 여기 동아리 모임 있거든. 응? 내가 겨우 대꾸하자 마리의 입가에 웃음이 떠오른다. 너 별명이 심드렁이라더니 말 진짜 적게 한다. 응? 아무튼 또 봐. 마리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바람에 얼떨결에 나도 따라서 한 손을 들고 그러고는 가던 방향을 향해 다시 고개를 돌렸는데 그 순간 그 애가 눈에 들어온다. 나는 그대로 금냉동. 그 애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다. 그 어떤 때보다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 같다고나 할까. 그러면서도 숨 막힐 듯한 강렬한 실감. 마리도 고개를 돌려 그 애를 본다. 오늘은 담임이 쉽게 보내줬어? 그 애에게 말을 건넨다. 응. 그 애가 대답하며 내 곁을 스쳐 문 쪽으로 걸어간다. 뭔지 모를 서늘하고도 아득한 공기의 떨림. 그리고 순간 최면에 걸린 듯 몸은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린다. 마리와 그 애가 나란히 교지 편집실 안으로 사라지자 갑자기 심장 박동이 더 커진다. 어깨를 들먹이며 심호흡을 해야 숨을 쉴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도 나는 이름표만은 봤다. 금냉동. 그 다음으로는 심장박동 강화, 세 번째 단계로는 무중력 체험인가?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든다. 발은 평소보다 한 뼘쯤 높이 들리고 그 낯선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해 점점 발걸음이 빨라진다. 결국은 조금씩 뛰게 되는군. 갑자기 이대로 마구 달리고 싶어진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때까지. 몸속에서 바람이 느껴진다. 태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운동장 스탠드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발끝까지 까닥거리고 있다. 머리에는 역시나 헤드폰.
나를 발견하더니 그 자세 그대로 윗몸을 좌우로 크게 흔들기 시작한다. 늘 하는 이사법이다. 나는 태수 곁에 가서 앉는다. 시멘트가 딱딱하지만 적당히 서늘하다. 저녁을 먹은 뒤 야자가 시작되기 전까지 잠깐. 늦여름 하늘은 아직 환하지만 대기 여기저기에 어스름이 조금씩 스며들어 주변이 편안하고 평화로워 보인다. 운동장 한쪽에는 공을 차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몰려다닌다. 농구대 아래 빠르게 움직이는 남학생들의 짧은 외침. 등굣길을 따라 심어진 나무들 뒤쪽 담에 기대어 여학생들은 깔깔거리고 매점에서 산 아이스바를 하나씩 손에 들고 서너 명의 여학생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스탠드로 와서 앉는다. 식수대에서는 체육복 차림의 남학생들 몇이 손바닥으로 수도꼭지를 살짝 막았다 뗐다 물촉을 만들며 물장난을 치고 있다. 우리 학교 건물은 자주색의 밋밋한 외벽에 규칙적으로 창문이 배치된 전형적인 학교 건물이다. 한가운데의 현관 출입구 위에만 2층 높이에 맞춰 지붕이 튀어나와 있다. 그 지붕과 교직 편집실 창문은 거의 이어질 만큼 가깝다. 교직 편집부 학생들은 편집실 창덕을 밟고 나와서 그 지붕의 가장자리에 올라와 앉아 있기도 하는 모양이다. 조금 높고 트인 곳이라 산중턱에 낭떠러지 위에라도 앉은 기분일지도 모르지. 교복 스커트 밑에 체육복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 둘이 거기 앉아 다리를 흔들며 한참 깔깔거리다 들어간다. 채영은 아니다. 나는 다시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린다. 채영을 먼저 발견한 건 태수다. 윗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일어나 기지개를 켜다가 문득 그쪽에 눈길을 머무는 것이다. 쟤 큐트걸 아냐? 언제 나왔는지 채영이 혼자 지붕 가정자리에 걸터앉아 서쪽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발끝에 걸려있는 삼선 슬리퍼는 금방이라도 벗겨질 것만 같고. 맞네. 애써 심상한 척 내가 대답한다. 저기 어떻게 올라갔지? 교직 편집실 창문으로. 아, 쟤도 교직 편집부였어? 그럼 혹시 이채영? 엽서 보내네. 대충. 임프레시브. 채영에게 그대로 눈길을 둔 채 내 쪽으로 얼굴을 수평 이동하며 태수가 나직하게 말한다. 심드렁 모르는 게 없으시네? 그런 다음 혼잣말하듯 다시 중얼거린다. 오케이. 독고태순 고문 시작이다. 전화번호 안 내놓기만 해봐라.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건 채영의 옆모습이다. 여름 저녁 허공의 난간에 홀로 앉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천사처럼 보인다고 하면 지나친 말이겠지. 교실 뒤편 환경미화란 가위로 오려붙여 놓은 일본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어쩐지 고독하고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잠깐 동안 채영을 함께 쳐다본다. 태수는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스탠드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서서 나는 태수의 뒤쪽으로 약간 물러선 채 채영이 자리에 일어나 가볍게 창턱을 밟고 교직 편집실 안으로 사라져버릴 때까지 급히 일어나는 기색으로 보아 채영도 태수와 나를 본 것이 틀림없다. 채영이 떠나버린 자리, 허공이 저런 모양이었나? 텅 비어버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군. 불면증 탓이든 원고 때문이든 엄마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날이 많다. 그런 신민아 씨가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키려는 몇 가지가 있다. 물론 안 지킬 때도 적지는 않다. 지키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우기면서. 어쨌든 그 규칙 중 하나가 일주일의 절반은 나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는다는 것이다. 그런 날은 자신은 커피만 마시지만 나에게는 으깬 땅콩을 넣고 반죽한 핫케이크를 구워 시럽을 얹어주거나 계피가루를 뿌린 노랗고 두툼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준다. 더운 날엔 얼음을 넣은 오렌지 주스나 딸기 스무디, 비오는 날엔 마시멜로가 둥둥 떠다니는 뜨거운 코코아를 곁들인다. 달걀은 어떻게 해줄까? 하고 묻는 데에는 세 가지 사양이 있다.
우유를 섞어 부풀려서 후추를 친 스크램블드 에그, 신민아 씨 자신이 좋아하는 가장자리에 바삭하게 튀긴 아침 햇님 스타일, 그리고 따뜻한,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집중이 안 돼서 3챕터까지만 읽고 4챕터는 다음 시간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년을 위로해줘 세 번째 단락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소년을 위로해줘 두 번째 챕터, 나는 달리고 너를 바라보고 였습니다. 채영이라는 소녀를 이제 처음 마주합니다. 태수와 그리고 달리기를 가르쳐주는 오다기리 조를 닮은 연우 엄마의 남자친구와 뛰는 장면, 그리고 달리기를 처음 배우고 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보인 연우. 이제 그 달리기와 채영의 연결고리가 드러났습니다. 첫 에필로그 때 채영의 존재가 잠깐 드러났고, 첫 에필로그 때 달리고 있는 연우의 모습이 그려진 걸 보아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연우와 채영의 관계, 그리고 태수가 연우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연우의 엄마의 남자친구를 경계하고 있는 태수와 연우와의 갈등, 그 관계에 조율되는 과정,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는 대목이었네요. 그런데 제가 오늘은 집중을 많이 못해서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아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보니까 9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중 오늘 3단락을 읽어드렸고, 두 번째 챕터는 3번에 나누어서 3단락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오늘은 재밌게 못 읽어드려서 좀 죄송하네요. 다음은 좀 좋은 기분으로 읽어드릴게요. 안녕.